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걱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곡식이 익을 때쯤 추석 무렵에 꼭 태풍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 흰남노는 비와 바람 모두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태풍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002년도 루사, 2003년도 매미보다도 더 세다고 합니다. 2003년 매미 때 제 고향 마을 입구 다리가 끊어져서 세 다리를 놓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영향이 있겠지만 피해 위험 지역이 경남 마산, 부산, 울산 지역이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태풍 대비 하우스 관리와 가을 뿌리 발생을 위하여 밝은제를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 묘목 심기와 나무 이식의 적당한 시기, 추석 전 저품위 샤인 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 대비 하우스 및 비가림 하우스 관리입니다. 태풍이 예보될 때면 늘 어김없이 비가림 하우스 측창 관리 문의가 있는데요. 올해는 태풍의 위력이 역대급이라고 하니까 더욱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 밀폐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비닐이 찢어져서 바람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시고 만약 있다면 보수하셔야 하고요. 환기팬이 있는 경우 환기팬을 돌려서 혹여 들어간 바람을 밖으로 빼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우스 고정끈이 팽팽한지 점검하시고 배수로 점검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비가림 하우스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측창 관리는 매번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디에 물어봐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근데 그럴만합니다. 딱 이것이 정답이다가 없기 때문입니다. 골이 뚫려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요. 비가림에 대한 태풍 대비 자료는 거의 없고 다만 태풍 피해 예방 우수 사례로 대추 비가림 하우스 피복제 개방으로 제 예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측창은 없고 천창이 개폐되는 그런 시설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측면에서 엄청난 바람이 들어가니까 천창을 최대한 열어서 바람을 빼주는 것이 시설물 보호에는 맞는데요. 엄청난 비바람이 몰아칠 때 작물에 대한 보호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의 포도 비가림 하우스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측창이 다 있으시죠? 측창을 내려야 할까요? 올려야 할까요? 여러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내린 최종 결론은 내리자입니다. 비바람이 온 사방으로 부는데 완전 개방을 시켜 놓는다면 나무나 열매 모두 비바람으로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닫아 놓으면 그 측창이 파손되기 전까지는 1차적으로는 농작물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내리던 올리던 비가림 시설 자체가 또 약한 것을 쓰고 시공이 부실하다면 어쨌든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이런 재해를 대비를 해서 비가림 시설을 시공을 할 때 주기둥 같은 경우 최소 32mm 파이프를 사용하시고 사진과 같이 주기둥마다 들썩이지 않도록 지면도 고정하시고 48mm 파이프를 사용해서 시설물을 잡아줄 수 있는 지지대도 설치를 하면 태풍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포도 비가림 시설은 시설 구조상 조각조각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동 하우스처럼 바람이 들어가서 쉽게 들려버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 의견은 아직 수확도 못한 포도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측창을 닫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합니다. 측면이나 밑에서 바람이 들어가면 피해가 크니까 측창을 완전히 내리고 하우스 고정끈이 느슨한 데가 없는지 풀린 데는 없는지 끈이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될 수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우스 입구 문도 덜렁거리지 않도록 꼭 닫을 수 있도록 단속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연동하우스나 비가림이나 창을 다 열어서 환기하셔서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겠습니다. 아무쪼록 태풍 흰남노가 무사히 잘 지나가길 간절히 바랄 따름입니다. 다음은 이제 가을이 되니까 또 밝은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는 3월 중하순부터 지온이 12도, 13도로 올라가면 지상부가 아직 발화 전이라도 활동을 개시해서 새뿌리가 왕성하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생장을 시작한 뿌리는 계속 자라서 만개 전까지 최대로 발생이 되고 그 이후 열매를 맺고 지온이 또 올라가면 뿌리 발생은 적어지고 지온이 낮아지고 수확을 하는 9월이 되면은 다시 뿌리가 발생을 하게 되고 11월 지온이 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정지가 됩니다. 이렇게 뿌리는 봄에 왕성하고 가을에 왕성하게 생장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뿌리가 발생하는 데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환경으로 수분, 산소, 온도입니다. 새뿌리의 발생 조건은 28도 정도이고요. 과습이 되면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겠고 산소 공급이 원활하도록 비닐을 걷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밝은재를 쓰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겠죠.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지금 시기 밝은재 사용은 마이너스일 수 있습니다. 식물들은 근본적으로 자신한테 맞는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능력껏 꽃을 만들고 잎을 만들고 뿌리를 만들고 스스로 살아가는데 재배자가 최고의 상품과 수량을 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합니다. 소득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절은 필요한데요. 그것이 잘못될 때는 때로는 손해일 때도 많습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수확 후에 가을에는 소비보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양분을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신초 생장도 멈추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어도 자기의 능력만큼 뿌리를 발생시키고 양분을 흡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할 텐데요. 우리는 또 욕심을 내서 밝은재 사용으로 뿌리를 더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작물 재배에서 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무조건 잎수가 많으면 고품질 포도를 수확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잎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잎을 만드는 데 탄수화물이 사용이 됩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잎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은 한정적입니다. 잎이 다 크면 당연히 또 양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지만 잎을 만드는데 탄수화물이 소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안에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해야 하는데 잎 만드는데 양분을 다 써버리면 정작 열매는 부실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잎을 무한대로 많이 만들어라가 아니고 과실을 생각했을 때 적정 잎수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도 당연히 중요하고 많으면 좋죠. 그러나 지금 시기 단순히 뿌리 발생되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뿌리를 추가 발생시키면 뿌리를 만드는데 저장해야 될 탄수화물까지 많이 소비가 될 것입니다. 밝은재를 주지 않아도 지가 이 시기 필요한 만큼 뿌리가 생기는데 말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건물이 많으면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건물을 많이 갖고 싶어서 내가 가진 돈은 적은데 빚을 내서 부족한 돈으로 건물을 무리하게 지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결국 건물도 무너지고 나도 파산하고 맙니다. 건물만 생각하고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한 채 지을 능력이 되면 한 채 짓고 10채 지을 수 있으면 10채 지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스스로 생리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뿌리를 만들도록 하고 양분을 아껴서 겨울을 나는 데 사용하고 다음에 열매를 위해서 적당히 아껴두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스스로 조절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늦가을에 발생된 뿌리는 목질화가 되지 않고 겨울을 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은제를 써서 억지로 겨울을 나지도 못할 뿌리에 탄수화물 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은 묘목을 심는 시기와 이식하는 시기에 대해서 요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먼저 이식하기 적당한 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생리에 근거해서 이식에 적절한 시기는 이른 봄입니다. 뿌리는 지상부 눈이 발화하기 전에 2, 3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새 뿌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봄철 발화 전 2, 3주 전에 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포도 눈이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4월 초중순으로 생각하면 3월 중순 정도에 이식을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 시기 기온이 너무 춥거나 하면 조금 더 미뤄야겠죠. 지온이 10도가 넘으면 이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묘목을 심는 시기인데요. 가을에 심는 게 좋은지 봄에 심는 게 좋은지 문의를 하시는데요. 가을에 심는 것이 절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칫 심고 나서 겨울이 추울 경우에 동해를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봄에 심는 것이 안전하고 좋습니다. 봄에 심는 시기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3월 중하순 정도에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끝으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석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설 있고 제품질이 아닌 샤인머스켓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포도를 출하하는 농장주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샤인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맞은 이 포도 산업이 그런 저품이 샤인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정직하게 품질을 만들어서 출하하시는 여러분들께 피해가 가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군가 뼈 때리는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발 맛없는 샤인은 시중에 유통 안 되었으면 합니다. 처음 먹어본 샤인의 신세계를 맛보고 실력 형편없는 욕심쟁이 농가에서 개허접한 샤인을 맛본 뒤 샤인 쳐다도 안 봅니다. 라고 남기셨는데요. 소비자신지 재배자신지 모르겠으나 맞는 말씀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소득보다 오래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마침 페이스북을 보다가 보니까 김천 행복포도원 조우연 마이스터님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감이 되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여름 폭염에 뒤를 이은 장마와 또 태풍. 대형 하우스 재배지만 도대체 당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추석 선물로 쓰시려고 8월 중순부터 쇄도한 예약 주문을 고객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추석 이후 9월 중순으로 미루기로 했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가득하지만 제대로 맛들지 않는 포도를 드릴 수는 없다. 다행히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저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맛있는 포도를 드신다며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신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올해는 예년보다 포도알이 더 커져서 늦어짐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글과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정말 이런 마인드로 농사를 짓고 고객과 소통을 하면 정말 제값 받고 소비자는 또 품질에 만족을 하고 선순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태풍 대비 하우스 관리와 뿌리 밝은제 쓰면 좋겠는가? 묘목 심기나 이식의 적당한 시기는 언제인가를 알아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업에서는 환경적인 변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실 딱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내 환경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